여러분, 메이저리그 홈런 기록인 베리 본즈의 762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무려 868개의 홈런을 친 선수는 누구일까요? 베이브 루스도 행크 앨런도 아닙니다. 전 세계 프로야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아치를 그려낸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었지만 대만 국적을 평생 유지하며 두 나라 모두의 자랑이 된 선수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 일본 프로야구의 영원한 홈런왕 오사다 하루입니다. 1940년 도쿄, 중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중화민국 국적이었던 그는 학창시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전국체전 출전을 거부당하며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야구장에서만큼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고교 시절 그는 타자보다 오히려 천재적인 투수로 먼저 이름을 날렸죠. 1957년 봄의 고시엔 대회, 그는 손가락에 물집이 터져 피가 흐르는 악조건 속에서도 마운드에 올라섰습니다. 아버지가 발라준 한방약에 의지해 무려 4일 연속 완투승을 거두며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초인적인 투혼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단숨에 전국구 영웅이 되었고 일본 최고의 명문 구단들의 영입 표적이 됩니다. 치열한 스카우트 전쟁 끝에 1959년 그는 최고 명문팀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입단합니다. 그러나 프로의 벽은 높았습니다. 구속과 제구력에서 한계를 보이며 투수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됐죠. 결국 입단 직후 코칭 스태프의 권유로 투수를 포기하고 1루수로 포지션을 전향하게 됩니다. 타자 전향 후의 성적은 참담했습니다. 첫해 타율 1할 6푼 1리에 홈런은 겨우 7개에 불과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이름인 왕을 조롱거리로 삼아 그를 삼진왕이라 부르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끝없는 부진 속에 그는 밤마다 긴자의 술집을 배회하며 프로의식이 결여된 채 심각하게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2할대 중반의 타율에 머물면서 구단 내부에서도 그를 방출해야 한다는 회의론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1961년 시즌이 끝나고 그의 야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새롭게 타격 코치로 부임한 히로시 아라카와 코치와의 만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라카와 코치는 오사다 하루의 숨겨진 재능을 꿰뚫어 보았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 그를 각성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아라카와 코치가 진단한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타격 시 상체가 지나치게 흔들리고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윙이 늦다 보니 투수의 공에 밀리기 일쑤였고 상체와 하체가 따로 노는 최악의 타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죠. 이를 고치기 위해 아라카와 코치는 당시 일본 야구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상대 투수가 다리를 들 때 너도 오른쪽 다리를 같이 들고 기다려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코치는 단순히 폼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일본 전통 무술의 원리를 야구 타격에 접목시키는 훈련을 도입했습니다. 아이키도와 검도를 통해 힘을 한 점에 모으는 법과 극한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밤 코치의 집에서 진짜 일본도 진검을 휘두르며 다운스윙의 감각을 익히는 맹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종이띠를 진검으로 정확히 베어내는 훈련을 통해 완벽한 타격 궤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했는지 훈련장의 다다미 바닥이 며칠 만에 다 닳아버려 스포츠용 다다미가 발명될 정도였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타석에서 공포와 잡념을 없애고 오직 공 하나에만 집중하는 무심의 경지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2년 7월 1일 다이오 웨일스와의 경기에서 이 새로운 폼이 실전에 등장합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폼으로 불리는 외다리타법이 야구계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플라밍고처럼 한 다리로 꼿꼿이 서서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한 채 투수의 공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폼을 바꾼 바로 그 경기 첫 타석에서 안타,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쳐냅니다. 한번 0점을 잡은 그의 방망이는 멈출 줄 몰랐고 7월 한 달 만에 무려 10개의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
삼진왕으로 조롱받던 선수가 자신만의 완벽한 폼을 장착하며 리그 최고의 강타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공을 강하게 내리치는 특유의 다운스윙은 타구에 무서운 백스핀을 걸어 비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렸습니다. 175cm의 크지 않은 체구였지만 온몸의 기 에너지를 모아 타격하는 방식으로 서구의 거구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이 폼은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극강의 코어 힘이 필요해 이후 누구도 제대로 모방하지 못한 오사다 하루만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1962년 시즌 그는 38홈런으로 첫 홈런왕에 오르며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긴 전설의 서막을 엽니다. 오사다 하루의 전성기는 곧 팀 동료였던 나가시마 시게오와의 조합, 일명 온포의 시대였습니다. 감각적인 천재 나가시마와 끊임없는 훈련으로 기계적인 정확성을 갖춘 오사다 하루는 완벽한 앙상블을 이루었습니다. 이 두 타자를 앞세워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일본 프로야구를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무려 9번 연속 일본 시리즈 우승이라는 세계야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9연패의 대기록을 작성합니다. 1964년 오사다 하루는 한 시즌 무려 55개의 홈런을 쏘아올리며 당시 일본 야구의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웁니다. 단순한 홈런이 아니라 구장 밖으로 날아가는 150m짜리 초대형 장외 홈런들을 심심치 않게 터뜨렸습니다. 그를 막기 위해 히로시마 구단은 수비수 6명을 우측에 집중 배치하는 극단적인 오사다 하루 시프트를 고안해냅니다. 툭 밀어치기만 해도 3루 쪽으로 안타를 만들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생겼지만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시프트가 있다면 그 위로 넘겨버리면 된다. 그는 텅 빈 3루수가 아닌 수비가 꽉 찬 우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무려 13년 연속으로 홈런왕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통산 무려 15번의 홈런왕에 오릅니다. 거포는 수비가 약하다는 편견과 달리 그는 다방면에서 완벽함을 추구했던 최고의 올라운더 플레이였습니다. 일루수로 뛰면서 1972년부터 은퇴할 때까지 9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할 만큼 흠잡을 데 없는 수비력을 자랑했습니다. 투수들은 그와 승부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통산 2390개라는 압도적인 세계 최다 볼넷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나쁜 공에는 절대 배트를 내지 않는 선구안과 멘탈은 그의 기록이 결코 요행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1970년대 후반 그의 홈런 페이스는 당시 메이저리그 신기록이었던 행크 앨런의 755홈런에 다가갑니다. 마침내 1977년 9월 3일 통산 756호 홈런을 터뜨리며 전세계 프로야구 최다 홈런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일본 열도는 열광했고 당시 일본 정부는 그를 위해 국민 영예상을 신설해 그를 제2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1980년 은퇴할 때까지 그가 쏘아 올린 홈런은 총 868개, 영원히 깨지기 힘든 전설의 숫자가 완성되었습니다. 홈런뿐만 아니라 2170 타점이라는 일본 신기록을 세우며 언제나 팀을 승리로 이끄는 최고의 해결사였습니다. 출루율, 장타율, 타점, 홈런, 볼넷 거의 모든 공격 지표에서 그가 남긴 발자취는 굳건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55 홈런 기록에는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훗날 외국인 타자들이 이 기록에 도전할 때마다 논란이 생겼습니다. 랜디 바스, 터피로즈, 알렉스 카브레다 등 외국인 타자들이 55 홈런에 다가갈 때마다 투수들은 노골적인 고의사고를 던졌습니다. 공을 주지 않아 기록을 깨지 못한 타자들은 분노했고 서구 언론들은 오사다 하루의 기록이 폐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감독이었던 그가 고의사고를 지시했는가? 이에 대해 그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사다 하루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본 야구계 전체가 자국의 상징적인 기록을 보호하려 했던 씁쓸한 이면이었습니다. 또한 메이저리그의 구장은 더 넓고 투수 수준이 높았기에 868 홈런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절하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 구장은 미국보다 작았고 힘보다는 기교 위주의 투수가 많아 장타를 치기 유리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톰 시버 등 당시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들은 그의 스윙 메커니즘이라면 미국에서도 매년 40홈런 이상을 쳤을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논란과 상관없이 그가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바로 인품입니다. 그는 야구계에서 가장 겸손하고 예의 바른 신사였습니다. 어릴 적 자신에게 친절했던 월리 요나미나 선수를 기억하며 그는 평생 동안 아이들의 사인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선수 은퇴 후 성공적인 감독 생활을 거쳐 2006년 그는 제1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일본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특유의 평정심과 리더십으로 이치로 등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하나의 원팀으로 묶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전에서 쿠바를 꺾고 일본은 초대 WBC 우승 트로피를 안기며 지도자로서도 세계 정점에 섭니다. 우승의 기쁨도 잠시, 위암 진단을 받고 위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으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불굴의 의지로 암을 극복하고 다시 마운드로 돌아와 팬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현재 그는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회장으로서 여전히 일본 프로야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든든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넘어선 문화적 공로를 인정받아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일본 최고의 영예인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평생 국적을 유지했던 대만에서도 최고 수준의 훈장인 경성 훈장을 수여하며 그의 위대한 삶을 기렸습니다. 국적과 차별의 경계를 넘어 그는 오직 노력과 실력만으로 두 나라 모두의 자랑이자 동아시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868개의 홈런, 불가능에 도전했던 인간 승리의 기록. 우리는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홈런왕 오사다 하루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선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